좋은 사람은 대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나쁜 사람들은 회개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지만,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기억하는 반면, 고통을 준 사람들은 이를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관점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래도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약한 사람들은 대개 타인에게 먹잇감이 되어 쉽게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한 태도를 벗어나 보다 강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친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일 더 강해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금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 우리는 보통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착한 사람들은 진실한 친구보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책의 저자는 자신의 마음 아픈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여러 심리적 문제들을 겪은 것은 스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반항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경계선을 정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잘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그들은 당신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친절함을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바로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책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여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고 상대의 행동을 제어할 것을 권장합니다. 약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공정한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종종 실망과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쉽게 이용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이 차갑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견해를 일관되게 명확히 표현할 때 사람들은 점차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을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알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또는 별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별표라고 반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이 당신을 쉽게 다루기 어렵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의견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말수를 줄여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과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강한 인상과 권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은 자제력 있고 쉽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가까워지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협상 상황에서 반대 제안이나 맞교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당신이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제안하거나 협상할 줄 알면 약해 보이지 않게 되고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항상 동의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으며 당신이 받을 만한 존중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책에서는 필요한 순간에 거절할 줄 모르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절하는 데에 미안함이나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망설임이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절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황을 더욱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책에서는 올바른 시점에 단호하게 거절할 때 상대방이 점차 당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쉽게 이용하려 들지 않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거절은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절은 당신의 권리이며 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확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6.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기.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여러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 때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원칙은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일관되고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억지로 견디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절함이란 약하거나 거절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며 모든 것을 타인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삶의 여러 상황에 맞서기 위해 세운 원칙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당신의 행동을 이끌어주고 어려움이나 갈등을 만났을 때 당신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합니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한결같고 쉽게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칙. 1. 인간관계는 공정한 교환에 기반해야 한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공정한 교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을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2. 친절함에는 반드시 공정함이 따라야 한다. 친절함이란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공정함과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고 공정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용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 공정함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낭비하지 마라. 책에서는 친절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책에서는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다 보면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이 공정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바람과 한계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무리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절할 줄 알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 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원칙을 실천하기.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점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원칙을 글로 적어두고 스스로 되새기거나 거울 앞에서 이 원칙들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하면서도 강인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 요약. 1.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느끼게 합니다. 2. 결단력 있게 거절하기.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기. 분명한 삶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킴으로써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진정한 친절함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친절함은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관계에서 존중을 얻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강해지시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 아래 링크를 통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